한 해를 조금 더 특별하게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그냥 행복한 어른이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늦었지만 벌써 2월달이죠? 2024년은 잘 마무리하셨나요? 제가 매년 하고 있는 저만의 한 해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짠! 잡지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24살부터 매년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 해를 조금 더 특별하게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첫 잡지입니다. 첫 잡지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컨셉진이라는 잡지사를 통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미션 캠프라는 걸 진행을 해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처음 참여한 건 인터뷰 형식의 잡지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목은 제가 직접 생각해서 지었습니다. 나이를 이렇게 넣고 싶었었나 봐요. 근데 다행히 이 첫 출발이 나이라서 작년에 제가 제작한 잡지도 제 나이가 적혀있는 27. 너무 다른가요? 이 카메라가 이상해. 저는 저한테 되게 관심이 많은 스타일인데다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항상 하고 있었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SNS에 알고리즘으로 광고가 떴던 것 같아요. 잡지를 제작할 수 있는 몇 주였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하루에 한 개씩 오는 질문에 답변을 남기면 한 권의 잡지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권씩 소개해드리고 그 질문을 24, 몇 년 전이죠? 4년 전. 4년 전에 제가 했던 답변과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제 잡지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24살 때는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이죠. 이때 당시 고정 표지였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고를 수 있었던 건 표지에서 제목과 이 색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질문에 답글 다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로 25 잡지는 이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잡지 제작하는 과정을 담았어서 아마 지금도 있을 텐데 이건 제가 직접 디자인, 기획 다 한 거예요. 문화사에 전화를 직접 해서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지 선정부터 제목, 뭐 이런 디자인, 여기 바코드 되어 있는 것까지 했고요. 이거는 저작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세는 짠! 이게 26이랑 27살 때가 같은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표지도 제가 고른 저의 사진이 중간에 있고 이때는 제가 제목을 설정을 못했었나 봐요.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니고 이건 제가 정한 제목입니다. 매년 잡지를 제작하기 때문에 나이를 적고 있는데 한국 나이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곤란해졌는데 만 나이로 치면 2025년 지금이 이거긴 한데 아무튼 처음 제작했던 이 잡지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예요. 귀엽죠? 저는 잡지도 그렇고 모든 책도 그렇고 이렇게 첫 번째 들어가는 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마냥 어리지만은 않은 그렇다고 어른이라 칭하기엔 미성숙한 나이 24 어정쩡한 나이만큼이나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다.
삶에는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과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심이 피어오르고 그 길 위에 선 나는 방황하고 또 불안해하는 중이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내 삶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것이며 나는 늘 고민하고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다. 후회 없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온전히 내가 믿는 게 진실이 되는 삶이라면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어보려고 한다. 멋있는 친구였어요. 멋있는 친구야.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장을 제가 아직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래. 질문 몇 가지를 정해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요.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저 혼자서 오롯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 워낙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약속도 많고 연락도 많이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상대방을 신경 쓰게 되고 모임 분위기를 살피고 주도하게 돼서 에너지 소모가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만 집중하고 신경 써주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혼자서 대단한 걸 하진 않아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냥 노트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끄적이거나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죠. 제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일을 좋아해서 다이어리에 글자들이 채워지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사실 예전엔 상대방에게 맞춰주느라 약속이 겹치거나 많아지는 일이 발생해도 거절하지 못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제 페이스에 맞게 약속 조정도 잘하는 편이에요. 저를 우선으로 살펴야 남을 더 잘 살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움이요. 무언가를 만드는 것부터 깨달음을 얻는 것까지 세상엔 다양한 배움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들이 꼭 삶에 있어야 돼요. 저는 반복적이고 고정적인 것들을 지루해해요. 그래서 일상도 항상 새로운 무언가가 더해지거나 변화해야 활력을 얻어요. 항상 꾸준하지는 않더라도 저에게 맞을 것 같은 취미들도 많이 시도해보면서 삶의 다양한 재미를 알아가고 있죠. 요즘에는 좀 꾸준하게 할 만한 취미를 찾고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상황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은데 28에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일단 현재는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오히려 제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걸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 좋아해요. 배우는 거를 항상 좋아하긴 하고 또 갈망하기도 하죠. 계속해서 발전하고 싶어 하는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한 사람이라. 그런데 요즘에는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쉼이요. 충분한 휴식도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는 느끼고 있는 시기라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 쉼과 사랑인 것 같습니다. 변했네. 두 번째 질문. 삶에서 감사한 일 5가지. 제일 먼저 제 가족 구성원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해요. 늘 꿈이 있고 현명하고 따뜻한 배울 것이 참 많은 저의 롤모델 엄마와 책임감 강하고 가족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엄마의 로맨티스트이자 딸바보인 아빠. 그리고 똑똑하면서도 다정하고 동생 바보인 사랑둥이 오빠. 이렇게 존재 자체만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가족들 사이에 제가 구성원으로 태어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전 제 예쁜 목소리에 감사해요. 엄마께서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힐링한다고도 하세요. 발표하거나 통화를 하면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예쁘다고 말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제 목소리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친화력에 감사해요.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금방 친해지는 장점 덕분에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장점은 어딜 가서든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 저와 제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는 금전적인 부분이요. 사고 싶은 건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저금도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금전적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풍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출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이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책 읽는 습관이요. 어릴 때는 책이 마냥 좋아서 읽었던 것인데 크고 나니 제 의견을 전달하거나 남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도 도움을 받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저도 살아가는데 삶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외에도 독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제 삶에 도움을 줬다고 느끼기 때문에 독서하는 습관에 참 감사해요. 일단 첫 번째인 제 가족 구성원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 건 아마 평생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화력. 이건 생각할수록 장점인 것 같기는 해요. 낯을 가리지 않는 거. 어딜 가서든 잘 어울리고, 그리고 그게 또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지금 약국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약사님, 국장님 같이 일하시는 분까지 해서 40대 후반에서 50대이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분들도 경계심 없이 되게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잘 지내고, 저보다 어린 동생들도 그렇고 언니 오빠들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금방금방 친해질 수 있는 그거는 정말 장점이고 감사한 것 같아요. 건강하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하죠. 지금도 너무 감사한 사실이고, 금전적인 부분은 조금은 달라졌는데 그런 금전적인 상태 이런 거에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돈을 써야 하고 저축해야 되고 그런 경제관념이 있는 것? 경제관념이 있는 그것에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감사? 할 건가? 감사? 목소리는 이때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때는 제가 아나운서에 대한 꿈이 없었는데도 신기하네. 근데 목소리는 지금도 감사해요. 음색은 타고났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필하는 거예요. 10년 뒤의 제 모습. 10년 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요. 부모님께서 함께 알콩달콩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애는 낳고 싶다가도 한편으론 무섭기도 해서 10년 후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가 없다면 일을 열심히 다니고 있을 것 같네요. 애를 낳으면 공부방을 차려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는 계획은 있지만 없다면 굳이 회사를 나올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책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책을 내는 거거든요. 엄마는 시집을, 저는 에세이를 내는 게 소원이라 가족끼리 출판사를 등록하고 출판한 책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차를 운전할 수 있을 테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 드라이브도 가고 가족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보러 갈 거예요. 그러려면 본가와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어야겠네요. 남편과 살고 있을 집은 좁지만 인테리어가 화이트톤으로 된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집일 거예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서 제대로 독립을 하게 된다면 제가 꿈꾸는 대로 집을 꾸미고 싶은 로망이 있거든요. 친구들과 연락도 지금처럼 하고 만나기도 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남편과 많이 놀러 다니고 싶어요. 남편과 서로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를 닮아서 이것저것 배우러 다닐 것 같기도 해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젖살도 더 빠지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상상 속 커리어 우먼이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려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10년 후에는 그 나이대처럼 보이는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면 좋겠네요. 그리고 늘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좋은 사람들로 제 주변이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정말 행복하네요 라고 적어있습니다. 결혼은 진짜 계속 하고 싶었나 봐요. 아직도 결혼은 20대 때 하고 싶기는 해요. 왜냐면 아이를 좋아하니까 빨리 낳고 싶어서. 아니야, 빨리 낳고 싶진 않아요 또.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게 집이 좁지만이 너무 웃겨. 현실적인 생각을 좀 했나 봐요 24살 때. 좁지만이 너무 웃기네. 근데 아직도 약간 화이트톤? 그리고 우드 약간 이런 계열의 인테리어를 하고 싶기는 해요. 이건 똑같네. 제가 생각하는 10년 후면 우와
곧 마흔을 바라보고 있을 텐데 애들은 아직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은 했을 것 같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을 것 같고 그때는 바람이기도 한데 편안한 어른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거에 너무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고 허덕허덕 시간에 쫓기고 이런 어른이 아니라 안정감을 찾은 따뜻한 어른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어른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장 내년에 제 모습이 상상이 안 되고 기대도 사실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서른의 최혜령이 너무 궁금합니다. 좀 설레요. 저는 미성년자 때부터도 어른이 되기 싫었어요. 어른이 되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게 무섭더라고요. 점점 현실이니까. 근데 28이 된 이제야 제가 좀 궁금합니다. 미래의 제가 조금 더 멋있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인 어른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10년 후에는 뭐 결혼이고 이걸 다 떠나서 그냥 행복한 어른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잘 웃고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그냥 순수한 그냥 행복한 어른. 저작권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많이 뽑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들어가는 글 1919년 23이 되던 해 아이유의 23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다. 아이유의 23과 달리 나는 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그리고 2022년 25이 되던 해 아이유의 팔리트를 들으며 생각했다. 아이유의 25과 달리 나는 나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고. 언제부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 절대 먹지 않을 것 같던 나물은 이제는 가끔 생각이 날 정도로 맛있고 평생 입에 달고 살 것 같던 초콜릿은 얼마 전 유통기한이 지나 버렸다. 삶의 가치관도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예상컨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변하지 않은 앞으로도 변치 않게 꼭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감사해야 할 줄 아는 마음이다. 얘도 좀 괜찮았네. 이거는 네, 지금도 그래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어떤 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냐면 인터뷰예요. 인터뷰. 근데 지금 보면 사실 디자인을 좀 잘못 잡았어요. 글씨체도 그렇고 너무 빼곡해 이거.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상민 교수님이라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이상자 민자 교수님. 지금도 연락드리는 교수님인데 찾아뵙고 싶어요 교수님. 아무튼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이렇게 여쭤봤는데 줌 수업 때 처음 봤었는데 되게 밝은 친구다? 수업 때 반응하는 걸 보면서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와, 코로나였어요. 제가 막 학년 때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줌 수업을 하는데 보통 다 카메라를 끄더라고요. 근데 저는 카메라도 좋아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수업하고 계시잖아요. 화면을 보고 수업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다 줌 화면을 꺼버리면 누구랑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수업하는 분위기가 나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얼굴, 막 꾀지지한 얼굴이었어도 켰습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또 좋으니까 계속 고개 막 끄덕이고 막 웃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예쁘게 봐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봤을 땐 어땠냐는 질문에 실제로도 정말 밝은 친구구나.
그동안 참 행복하게 산 친구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굴곡 없이 살았구나 라는 느낌이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인상으로 많이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학창시절 때부터 굴곡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항상 모든 사건 사고가 있었던 스타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사람한테 상처받는 건 사람한테 치유받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면 막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 진짜 너무 뵙고 싶다. 너무 뵙고 싶다. 저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이렇게 마지막에 여쭤봤는데 최혜령 학생은 고마운 학생이요. 비대면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반응을 보여줘서 제가 수업할 때 기운이 나고 수업을 하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학생이죠. 다른 사람들이 화면을 켜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대면 수업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연구실에 오시기 전부터 수업할 때 계속 궁금하긴 했어요. 계속 화면을 켜놓으니까 기억에도 남고 저 학생은 누구지? 하면서 덕분에 수업이 정말 즐거웠어요. 이 수업을 다전공하면서 이 교수님이 계셔서 저도 정말 너무 행복했거든요. 너무 다행이었고 아무런 부담 없이 연구실을 막 찾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냥 놀러 갔어요. 솔직히 질문을 많이 적어갔어요. 왜냐면 어쨌든 처음 뵙는 거고 저는 주전공도 아닌 학생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조금 남고 붕 뜨고 하면 이게 진짜 뭐지? 막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 질문을 만들어서 막 갔는데 그거 진짜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재밌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게 남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잡지를 만듦으로써 그런 추억과 기억들이 또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록새록 떠오르잖아요. 이런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획을 세워서 살았던 이런 것도 있고 어학연수 갔던 거 필리핀으로 갔거든요. 관광 상품을 제가 또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제작했던 그런 도안도 다 있고 잡지의 묘미,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도 생각하는 코너는 친구들이 저에 대해서 남겨준 말들이거든요. 3명만 읽어볼게요. 누굴 읽지? 가장 긴 친구들 3명만 읽을게요. 긴 순으로 읽는 거니까 서운해하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첫 번째, 제 베프죠. 수하. 졸업 축하해. 4년 동안 고생했지? 가끔 우리 둘 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맞는 건 아니어도 틀린 건 아니더라고. 그리고 틀리면 뭐 어때? 안 그러냐? 말투. 그니까 앞으로도 너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확신은 못 가져도 의심은 갖지 말란 말이야. 여유도 좀 가지면 좋고 쉬는 법도 좀 배우고 요즘에 너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 보면서 뭘 해야 하고 뭘 잘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건 결국 다양하게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나씩 할 용기가 생겼단 말이지. 매번 좋은 영향 받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나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될게.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해. 이렇게 써줬고 두 번째는 우리 웃기를 선물해준 쪼록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너 최혜령은 걷다 속다인 사람. 같이 있으면 손난로처럼 나도 따뜻해진다. 가끔 온도가 내려갈 때도 있지만 언젠가 다시 올라간다. 2번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 걷다 속다 말고도 최혜령은 많은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여기에 쓰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언젠가 널 찬양하는 편지로 써볼게. 인간관계에 대해 비관적인 나지만 너와는 정말 오래도록 만나고 싶어. 내 20대 때 나타나줘서 고마워 혜령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무 사랑해. 세 번째, 세빈이. 와, 세빈아. 너 진짜 길게 써줬구나. 이거 세빈이한테 영상 보내줘야겠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여름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지나갔어. 믿어져? 사실 언니를 처음 봤던 건 그때가 아니었어.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19년도에 우리 같은 수업을 들었었다고. 그때 과제 발표가 있었는데 언니가 첫 번째로 되게 떨면서도 또랑또랑 발표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 그래서 되게 친해지고 싶었어.
목소리도 너무 좋아서 나 진짜 성운 줄 알았잖아. 근데 딱 마침 같은 팀이 됐지 뭐야. 아니 이건 진짜 운명 아니냐고. 나도 전과생이라 우리 학과 애들도 잘 모르고 낯을 많이 가렸는데 언니랑 처음 제일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 분위기 메이커 역할에 팀원들도 두루두루 잘 챙겼던 혜령씨는 그저 빛. 죄송합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뒤풀이도 잘 못하고 헤어졌어서 아쉬웠는데 만나자 하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2월 초엔 꼭 한번 보자. 자주 연락은 안 해도 늘 내가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거 알지? 너무 야무지고 귀여운 언니야. 졸업해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꿈 잘 펼치기 바래. 늘 반짝반짝한 최혜령씨 항상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이제 가족들이 남겨준 편지를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딸 혜령이에게. 우리 아빠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고 있단다. 꼬물꼬물 움직인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다 큰 처녀가 되어 아빠 앞에 서 있다니 새삼 놀랍고 경이롭단다.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지만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이해해주렴.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한단다. 매일 예쁜 딸로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또한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이 아빠는 알고 있단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평생 갖고서 살기를 바래. 끝으로 모든 것이 너를 힘들게 해도 아빠만큼은 평생 너의 편이 되어줄게. 꿋꿋하게 자라렴. 울면 안 돼. 울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빠가 제가 크고 나서가 뭐야? 거의 처음 써준 편지 아닐까? 아빠는 처음 받아본 편지였어요. 근데 저희 엄마 티거든요. 이거 썼다고 이제 옮겨 썼으니까 아빠가 직접 쓴 그 종이가 할 몫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나봐요. 찢어서 버린 거 있죠? 이제 엄마.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딸. 벌써 올 것 같아. 엄마 뱃속에 자리 잡은 날부터 엄마, 아빠, 오빠에게 설렘과 기쁨을 안겨주었던 내 딸이 벌써 반오십이라고. 울음으로 표현하고 말을 하고 걷고 뛰고 반항하고 내 귀한 딸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큰일 났다.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듯 늘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입혀주고 싶고 먹여주고 싶고 경험케 해주고 싶은데 요놈의 세상이 꼭 한 번씩 방해를 놓곤 했지. 어쩌면 그놈의 세상 탓보다 엄마가 너에게 제일 큰 잘못을 한 것 같아. 가장 후회되는 건 너의 꿈인 가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너에게 마음 아프게 한 거야. 한 번씩 그 일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너무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어. 이게 뭐야?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데. 하지만 정말 미안해. 정말 다음에 다시 엄마 딸로 태어나준다면 그때는 냉큼 허락해줄게. 늘 열심히 생활하는 너도 예쁘지만 무언가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항상 웃고 즐겁고 행복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고 삐뚤어지고 까불까불 거려도 괜찮아. 다 괜찮아. 넌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진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딸이니까. 항상 언제나 네가 내 딸이라서 참 좋아. 반 50년 동안 살아오느라 있었다. 항상 널 응원해. 라고 써주셨어요. 오빠 거 바로 읽어볼게요. 우리 막내 대학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반 50의 대학 졸업까지 2022년은 너에게 있어 기념적인 해인 것 같다. 인생에 있어 대학 졸업은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 8살부터 16년간 이어온 교육을 마치는 순간이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학생이라는 직업을 벗어던진다는 게 아직은 낯설고 실감이 나지 않지. 다가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회가 어느새 눈앞에 있다는 게 참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것 같다. 뭐 싫으면 대학원 가서 학생과 하든가. 졸업은 한자로 마칠 졸에 업이더라. 말 그대로 부여받은 일을 마친다는 뜻인 거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오던 16년간의 업을 마친 지금 기분은 어떠니? 문득 나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는 너의 말이 기억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 펼쳐질 것들이 지난 16년보다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 네가 가는 길은 내가 정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공포는 스릴이 되고
힘듦은 노력이 되고 낯섦은 재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길을 거침없이 내딛고 나아가길 바란다. 한 가지 오빠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네가 살아가면서 너 스스로를 잃지 않는 것. 우와, 그 하나밖에 없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회인으로 거듭날수록 자신을 잃거나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더라. 나이를 먹어갈수록 자신을 잃어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 그만큼 사회는 차갑고 무심한 게 아닐까 싶어. 그럴수록 너는 너로서 살아가고 너가 가진 반짝거림을 잘 지켜내길 바래. 당장은 힘들어도 그 반짝거림으로 더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너는 60살이 되어도 엄마, 아빠의 딸이고 내 동생이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할 거야. 힘들 때,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 어리광을 피우고 싶을 때 언제든 말하고 기대. 우리는 그러기 위해 너의 옆에 있는 거니까. 사랑하는 동생,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응원할게. 졸업 축하해. 큰일 났다. 너무 울죠? 고마워. 고마워.